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좀 배가 고팠던 부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PDRN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 PDRN에 대해서 접하기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아주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약간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PDRN이 뭐냐고 하면요. PDRN은 폴리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어렵다 생각하시면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 PN이라는 거 있죠. PN도 좀 어려워 보이면요. 디주란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사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보통 이 피부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이것은 PN입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추출한 것이 PDR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어라는 고기 아시죠?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해가지고 분리한 것인데요. 이것이 여러모로 우리 체내에 있어서의 재생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쥬란은 PN이라는 물질이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한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 가이스리에서 벌써 리젠페스트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면 PN이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와 믹스한 것이 리젠페스트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뭐 조직학적인 또는 세포적인 어떤 재생 효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월등한 그런 재생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우리 치과계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젠페스트가 주장하는 그 치료 응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non-surgical 페론탈 세라피를 통해서 페론탈 리가멘트 쪽에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재생이 일어난다. 재생이 일어나는 기본 원리는요, 결국 염증을 없앤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역시 리젠페스트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주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케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페리오 디펙 있는 곳에 본그래프트와 함께 리젠페스트를 믹스해가지고 그래프트를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있어서도 이렇게 본그래프트와 함께 전통적인 리제너레이션 테크닉과 함께 이 리젠페스트를 믹스해가지고 도포했더니만 힐링이 더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셀베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PDRN이라는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연어의 정액에서 이렇게 PDRN 또는 PN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순수하게 추출해야 되느냐가 어떤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셀베인이라는 회사는 다른 지금의 PN이나 PDRN 추출 회사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 수율도 상당히 높아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치과 파트에 있어서는 메디칼 파트는 이미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치과 파트에서는 지금 사진에 있는 이 두 분께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종 원장님 그리고 윤종일 원장님께서 치과 쪽에 지금 그리고 인디케이션 그리고 케이스를 쭉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우리 윤종일 원장님으로부터 좀 사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영대 교수님, 경희대 공항외과의 권영대 교수님이 쓰신 최신작이시죠. 눈으로 익히는 상악동 고리식술 이 책에도 보면
여기에 PDRN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좀 몇 케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도 함께 구입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메디칼 쪽에서는 모든 어려운 재생 환경, 피부에 괴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이렇게 PN 또는 PDRN을 주사했을 때 이렇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많은 케이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칼 쪽이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똑같이 우리가 치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프티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리세션이 됐죠. 이럴 때가 참 우리가 뭔가 술식을 하기에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또 큰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미심쩍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이렇게 셀베인 주사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잘 올라오게 됩니다. 밑에 하방 조직에 염증을 없애고 재생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주사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데가 조금 이제 아쉬울 때, 우리가 조금 아쉬울 때 이런 한방 이렇게 키를 줄 수 있는 거라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치아 사이에 생긴 이 프록시말 진지바의 힐링도 잘 안 되죠. 이게 정말 마진 잘 맞춰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촉진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셀베인 주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한 2주마다 한 번 정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소프티슈에 우리가 마취하듯이 그렇게 주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트와 함께 임플란트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트를 했는데, GBR을 했는데 위에 덮이는 소프티슈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네크로시스 돼가지고 힐링이 정말 이때는 손댈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만두는 수밖에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유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주변 조직에다가 셀벤 주사를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쭉 주사를 해주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힐링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아니라 힐링 과정을 훨씬 빠르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페리임플란타이티스도 있죠. 이렇게 주변에 염증이 사실 언노운 오리진이죠. 왜 이렇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없는 이런 경우에도 정말 답답하죠. 우리가 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레누신도 잘라내고 또 레이저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나물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럴 때 그냥 우리 윤 원장님의 케이스이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셀베인 주사, PDRN 주사만 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주변에 버칼 뷰에서 보시면 염증이 생긴 것이 주사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GBR하고 슈처를 했는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잇몸이 자꾸 벌어지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사라는 게 맞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손대기가 애매모호하고 우리 환자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아쉬울 때 잘 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진지바이티스 또는 약간의 라이언 프라누스처럼 보이죠? 우리가 소프티슈 리즌이 있을 때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소프티슈 리즌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원인이 안 밝혀져 있고요. 치료 방법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대정 치료 그런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힐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PDR는 주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와스팟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연 치아에 있어서도 여러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에피칼 리전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에피칼 리전 그 자체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스출라가 있으면 피스출라를 통해서 주사하기가 쉽겠죠. 에피칼 리전으로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울 겁니다. 이렇게 주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에피칼 리전이 채워진다. 물론 엔도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조적으로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에피칼 리전 또는 페리오 리전에 있어서도 지금 훨씬 더 좋아졌죠. 이 케이스는 사실은 루트 프랙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예후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조직의 반응은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리에피칼 리전 앞에서 보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에이펙스가 있는데 이 그라니션 티슈가 금방 안 없어지죠. 엔도를 하고 쭉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서 완전히 없어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엔도가 미리 되어 있는데 리엔도 하기도 곤란하고 벌써 피추는 생겨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젝션으로서 해결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에피칼 리전이죠. 버칼 쪽으로 피스줄라가 생겨 있고요. 그냥 간단한 인젝션으로서 이렇게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에피칼 리전입니다. 엔도와 함께 PDRN을 적용했을 때 훨씬 빠른 힐링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페리오보다도 우리가 진짜 답답해하는 것은 비교적 환자분의 기대치가 높은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의 문제이죠. 아직은 우리 윤 원장님께서도 아주 많은 케이스,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으시긴 한데 그래서 온고잉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케이스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레디오루센시가 팍 생겨버렸습니다. 이건 결국 실패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쭉 이제 PDRN을 주사함으로써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미 크라운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주변 골이 완전하게 힐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엑스레이로부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페일리어죠. 그죠? 이걸 페일리어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 주변도 아직도 깨끗하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렇게 페일링된 임플란트에 염증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셀베인 주사를 하게 되면, PDRN 주사를 하게 되면 점점점 본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이죠. 식립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원인이 참 알 수가 없죠. 많은 경우에 사실 오버히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런 레디오루센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답답하죠. 이거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DR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 케이스도 3개월 지나서부터 좋아져서 6개월째는 완전하게 건강한 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어떤 형태이든 레디오루센시, 어떤 형태이든 에피칼 리전 또는 페리 임플란트 리전이 있을 때 이렇게 PDRN 주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치아를 발치하고 식립을 했지만 주변 골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도 인젝션을 하면 아주 깨끗하게 좋아졌죠. 뒤에 몰라도 상당히 리스키했는데도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만 늘 될 수 있다면 정말 임상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염증이 심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해줄 수 있다. 앞에 우리 리젠 페스트라는 가스리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그래프트를 할 때 같이 믹스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훨씬 더 빠른 리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앞에는 임플란트 식립하고 주변에 본이 좀 유익한, 약해 보이는 레디오루센시가 보이는 그런 경우 있고요. 이것은 이미 버철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본이 녹아내렸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리포트에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답답하죠. 환자분이 아직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빼자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염증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완전하게 힐링되는 것보다. 그래서 쭉 보시면 레디오루센시가 훨씬 더 줄어들고 주변의 본이 강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완전하게 괜찮아졌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자체가 갖고 있는 컨타미네이션도 있을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가 되면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없어집니다. 사실 환자분이 컴플레인이 없어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버티컬 보너스가 생겼고, 근데 계속 주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본이 채워지고 주변에 레디오 오페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뭐 외과적인 시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물론 주변에 아주 캘큘러스라든지 헤비 인플라마토리 티슈는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제 보이시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케이스를 보면 우리 윤 원장님께서 인트라오시어스 인젝션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페리 임플란트 주위의 조직이나 안 그러면 페리 임플란트 밑에 주변에 본 내에, 골 내에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이 확실히 수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시죠? 이렇게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물론 이게 다시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자체가 원인을 갖고 있다면 다시 재발될 수 있지만 진지바의 힐링 자체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오셨어요. 대구까지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아주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진지바의 상태 안 좋아져 있고요. 퍼스가 디스차지되고 있고 엑스레이 보면 사실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연세가 높으세요. 70대 후반쯤 되셨는데요. 이걸 다 빼고 한꺼번에 하자니 정말 답답하고 또 안 하자니 불편하시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저한테 오셨는데요. 뭐 전들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답은 다 제거하고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PDRN 주사를 쭉 시작을 했었습니다. 쭉 하고 나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원래 2주마다 주사를 드렸는데요. 한 3번쯤 하고 한 달 반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흔들리던 임플란트가 고정이 됐어. 나 밥도 잘 먹을 수 있어. 염증도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보면 엑스데이트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안 빼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환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리젠패스나 이런 거가 이주장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 셀베인 주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앰뷸레 들어있습니다. 3cc가 들어있고요. 이것을 일반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짜서 하게 되는데요. 골내 주사를 하는 것이 확실히 더 효과가 있겠죠. 진지바는 아무래도 대사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퀵 슬리퍼 5라고 하는 골내 주사 장치입니다. 여기다가 리도케인을 빼버리고요. 여기다 셀베인 주사를 다시 리도케인 앰플에 넣고 이것을 골내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저희 어머님께는 제가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환자분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골내에 쭉 돌아가면서 프록시말 팔필라리 본 티슈에 있는 본에다가 주사를 했었습니다. 밑에 여기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었던 곳인데요. 먼저는 제가 우선은 이렇게 임플란토플라스티를 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한동안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21년 1월 달에 했는데 23년 9월 달까지는 뭐 거의 불편함 없이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오셨을 때 새로 오셔가지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액시덴트가 있고 약간의 두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뭐 물론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쓰실 수 있는 데까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면 뭐 오케이 하겠죠. 여기에도 이렇게 페리임플란트 진지바에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퀵슬리퍼 파이브를 통해서 프록시말 본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시면 훨씬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역시 소프티슈 리전인데요. 제가 임플란트 했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프티슈 리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진단하자면 라이언 프라누스 편평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신 지가 벌써 한 몇 년 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불편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이 편평태선이에요. 편평태선은 프리캔서러스 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정치료밖에 없습니다. 따갑다고 하면 표면에 이렇게 코트리제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거의 2주마다 인젝션 하다가 힐링되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일주일마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뭐 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소프티슈에도 인젝션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1cc 시린지 있죠? 우리 인슐린 하는 그 1cc 시린지에다가 이렇게 액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합니다. 이건 되게 쉽겠죠? 리도케인을 앰플에다가 다시 옮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1cc 시린지는 24게이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리도케인 주사기 구강내 인젝션 시린지는요 27게이지 또는 32게이지라서 조금 굵은 면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소프티슈에 이렇게 인젝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프라누스 주변으로 이렇게 인젝션을 쭉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도 이렇게 하고요, 벽칼 쪽에도 이렇게 해드리죠. 한 곳에 한 치아에 보통은 한 1cc 정도 씁니다. 지금 양쪽 같으면 3cc니까 2cc 한쪽에 1cc 쓰고 이쪽에 1cc 쓰고 1cc 남죠? 뭐 그분의 성함을 기록해 놓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시 나머지 1cc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12월 20일 상태하고 1월 17일 상태는 훨씬 더 환자분이 편안하게 느끼시고 계시고요. 여기도 20일 상태하고 17일 상태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펜펜테슨을 가지고 치료를 해드린 분이 좀 있긴 한데요. 이런 정도의 이유를 보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주사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윤 원장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일반 페론탈 리가멘트 인젝션 하는 것은 리도케인 일반 시린지로 자연치아 할 때는 페론탈 리가멘트로 이렇게 인젝션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페리오스테알 인젝션도 뭐 일반 인젝션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소프티슈는 아까 보신 것처럼 1cc 시린지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프티슈에 피하 주사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윤 원장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윤스 테크닉 1, 2, 3이 있는데요. 인트라보니 인젝션을 하라 하는 것이 더 좋더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인트라보니 인젝션 하려면 리도케인 앰플을 옮겨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1cc 시린지에다가 이걸 쭉 짭니다. 그리고 리도케인 앰플을 비우고요. 거꾸로 그 리도케인 앰플에다가 위에 고무가 있죠. 그쪽으로 쭉 주사를 하면 뒤에 그 러버가 밀려가면서 다시 그 안에 리도케인이 채워지죠. 이게 이 리도케인이 얼마죠? 1.8cc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마취 효과와 함께 가려면요. 저는 한 1cc만 뺍니다. 그러니까 0.8cc 정도 남겨놓고요. 이걸 이렇게 인젝션하면 이 피디알렌과 리도카인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마취 느낌도 있고 그래서 통증도 조금 더 좋지 않나, 통증 컨트롤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소프트한 본이라면 이렇게 본 속으로 그냥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니드릴로 뭐 소프트한 본에 인트라보니 인젝션도 가능하죠. 또는 펜들 리가멘트도 가능하죠. 근데 본이 단단한 경우에 코티칼 본이 단단하면 본 속으로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응용하는 것이 지금 이 퀵슬리퍼 5입니다. 이 장비는 상당히 혁신적인 장비죠. 메이드 인 프랑스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메가젠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 마취하는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다이아그램처럼 본 속에다 인젝션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마취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본에 대한 마취이긴 하지만 제가 45번에 대한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냐? 이런 경우에 우리 몇 번 인젝션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구치부에 블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4군데 정도는 찔러야 됩니다. 버칼에 2군데, 링구알에 2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블락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 퀵슬리퍼 5를 쓰시게 되면요. 그 원샷, 원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앰플을 쓰시고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 아주 슬로우 인젝션을 기본 모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술쿠스 쪽으로, 진지발 술쿠스 쪽으로 가볍게 들어갑니다. 한 1mm 정도만 조금만 넣어서 슬로우 인젝션을 하죠. 천천히. 그래서 이 블렌칭이 된 게 보이시죠? 약간의 하얗게 되는, 이때 환자분 거의 통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렇게 딱 이제 블렌칭이 됐으면 마취가 된 거죠. 그래서 니드를 빼고요. 이제는 이제 턴을 합니다.
이제 블렌칭이 돼서 파필라리 진지바가 일단 마취가 됐죠. 그러면 이건 뭐 한 5초밖에 안 걸리죠. 딱딱딱 몇 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서, 자, 이제 파필라리 티슈가 마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잡고요. 파필라리 위에 니드를 보면 팽 돌아갈 겁니다. 다시 페달해서 핑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게 드릴 역할을 해가지고 이 본, 코티카를 뚫고 싹 본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젝션이 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요. 수술 자체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원 앰플, 한 앰플로 한 개의 치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좀 눈금이 보이죠? 차례차례 이게 내려오면서 인젝션이 다 됩니다. 인젝션이 다 되고 나면 자동으로 이게 밑으로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발치하고 드릴링하고 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블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후에 거의 마취 느낌이 없고요. 금방 회복이 되죠.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빅슈를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간단한 임플란트 수술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여러 군데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만 이렇게 인트라보니로 하시게 되면 되게 빠르고 편안하고 환자분이 마취에 대한 느낌을 거의 못 가질 정도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R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느냐, 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요. 이 원장님 말씀이 이 PDRN 성분이 사람의 뉴클리오타이드 시퀀스와 95%가 일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대용량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전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 발표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0, 70케이스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약품이다 보니까 유통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들고 다녀서 하나씩 공급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법을 찾아서 엠덴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엠덴트에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메가젠의 영업팀이나 또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되게 사용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케이스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